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이 최대 무역국인 EU와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EU는 천연가스 구입 등과 함께 대미 투자를 늘리고 미국은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미국과 최종談판을 벌입니다. 나세웅 뉴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인 EU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당초 예고한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 30%를 15%로 낮췄습니다. 현재 27.5%로 부과 중인 자동차 품목 관세 역시 15%로 조율됐습니다. I think you were saying this is probably the biggest deal ever reached in any capacity. We are agreeing that the tariff straight across for automobiles and everything else will be a straight across tariff of 15%. 대신 EU는 3년간 7,500억 달러, 1,0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천연가스를 사들이고 대미 투자액도 6천억 달러, 830조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무기 구입과 나토 회원국의 GDP 5% 방위비 지출도 약속받았다고 했습니다. It's a huge deal. It will bring stability. It will bring predictability. That's very important for our businesses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다만 의약품에도 15% 단일 관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선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회담에 동행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앞으로 2주 안에 반도체 관세 결정을 위한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U와의 협상을 마무리 지은 미국은 스웨덴에서 28일부터 이틀간 중국과 고위급 무역회담을 갖습니다. 한국은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인 31일 미국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조현 외교장관이 각각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납니다. 우리 정부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조선업 협력을 고리로 미국 측과 최종談판을 짓겠다는 전략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짜도 내일로 다가왔지만 건강을 핑계로 또 불응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해야 된다고 직접 연락했어요. 아니 그런 거는 제가 가서 봤죠.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2022년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계엄 한 달 전쯤인 지난해 10월 말 김영선 좀 해줘라라는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문제의 재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바로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화를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윤 의원을 지목한 녹취가 추가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특검은 윤 의원을 공범으로 보고 지난 8일 자택과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윤 의원을 상대로 당시 공천 과정에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외압이 있었는지, 실제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연락 받으신 적이 없다. 그거는 이제 제가 성실하고 진실되게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시게 될 거고요.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겐 각각 오는 29일과 다음 달 6일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가 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내세우며 내란 특검 출정 조사와 재판에 불응하고 있어 이번 조사에도 불출석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어제 서울은 38도까지 오르면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 무더위에 잠들지 못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엄청 습해가지고 막 몸 끈적끈적해지고 수시 못 잘 것 같아요. 그냥 에어컨 무조건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저녁에 선풍기로는 요즘 날씨는 안 될 것 같고. 땀을 식히기 위해 나왔지만 밤바람마저 후덥지근합니다. 밤에는 너무 좀 더위가 가라앉았을 것 같았는데 막상 나오니까 진짜 물속을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진짜 몸에서 땀이 나고. 선풍기와 얼음물로 더위를 식히는 건 물론 이른바 쿨링 패치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는 길에 너무 더워가지고 하나 사서 뒷목에 붙이고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떼고 지금 새로 이마에 붙였어요. 해 있을 때 못 나오다가 해 지고 나서 나왔어요. 어제 낮 서울 최고 기온은 38도, 7월 중 역대 4번째로 높았습니다. 폭염에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11명으로 늘었고 폐사한 가축만 101만 마리가 넘습니다. 한반도 상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이중으로 자리 잡아 열을 가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덥고 습한 남동풍이 산맥을 넘어 하강하면서 기온이 올라 폭염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서울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후 차츰 한반도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되는데 무더위와 열대야는 이번 주 중까지 이어져 폭염특보는 당분간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물러나게 되면 폭염 대신 큰 비가 올 수도 있다면서 예보를 계속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열대야가 한창이던 어젯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충남 태안에선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김지성 기자입니다. 아파트 세대 대부분 불이 꺼진 가운데 촛불을 켠 집들이 보입니다. 냉장고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 1,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어제 인천은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넘을 정도로 무더위가 이어졌는데 갑작스러운 정전에 주민들은 냉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제 바로 출근해야 되는데 좀 있으면 더워가지고 이제 잠을 깨는 바람에 좀 걱정이 됩니다. 냉동실에 특히 이제 몇몇 음식들을 좀 올리고 있었는데 지금 작동이 불가해서 조금 이 부분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은 단지 내 변압기가 고장난 걸로 보고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기가 해수욕장 인근을 수색 중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충남 태안 꽃지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남자 초등학생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이 2시간 만에 아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북선 경전철 공사장 인근에서 지름 30cm, 깊이 20cm 규모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소방당국은 폭염으로 아스팔트가 녹으면서 땅꺼짐이 생긴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